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1월 2일 토요일이고요. 일단 오늘부터 21년도에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들을 좀 섹터별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대전제는 올해 대선주들의 자금이 쏠릴 거라는 예상 하에 전제를 깔고 지금 섹터별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21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차기 대선이 22년 3월 9일에 있어요. 1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4월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자극적인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 그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많습니다. 많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가방 컴퍼니를 볼까 하는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절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고요. 이거는 추천이 아니다. 그리고 100%의 제 사견일 뿐이다. 투자는 본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대전제는 대선이 깔려져 있다. 차기 대선이 깔려져 있고 그 차기 대선에 그리고 보궐선거에 각 당이 내세울 만한 그런 둘 다 지금 거대 야당 여당 이 두 당이 그리고 어떤 당이든 간에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중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낸다는 전제를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아가방 컴퍼니가 첫 번째가 되겠죠. 이 종목은 뭐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고요. 예전에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는 종목이고 중국 시장에 대한 저출산에 대한 그 중국 측의 정책에도 반응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2017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해에는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종목이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중국 자본에 좀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때는 탄핵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종목들이 준비를 해 나갈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그때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지금 일봉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 3일까지 지금 고점을 찍는 모습이 나와주죠. 네, 나와주죠.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이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있었어요. 이때. 네. 여기 보시면 12월 19일. 거의 쭉 빠졌죠. 네. 쭉 빠져 이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선 한 1년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올랐다가 좀 내려갔다가 대선 한 1년 전 거의 한 1년 한 2개월 전부터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네. 이때가 11년 12월 1일입니다. 네. 1년 한 2개월 정도, 1개월 정도 남았을 때. 네. 그때죠. 그때부터 싹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은 4월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양상이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때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있을 때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점이 확인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차트도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11월부터의 흐름입니다. 11월부터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으나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5,500원 정도까지는 아직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대련 이제 대선 이제 그런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각 당이 경선에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경선 정도, 그러니까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5,500원 정도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대선이 1대1로 아니면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결정되고 나서는 이 종목이 한 10,0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이 종목이 한 15,000원 정도 올라갔고요. 물론 이때는 대선이 없었지만 2012년도에는 2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점으로 따진다 그러면 2,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한 1년 정도 걸렸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11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3,000원대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10,000원 정도까지는, 아니면 적어도 한 8,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조금 좀 아킬레스건은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당장 자빠지거나 관리 종목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연결이 아니라 개별로 보시는 게 맞고요. 영업이익이 올해도 적자예요. 적자긴 한데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적자긴 한데 영업이익이 개별로요. 근데 왜 결산으로 보시면 개별로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에 4억 흑자를 했어요. 관리 종목으로 가려고 그러면 코스닥 기업은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개별로 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가 나와야지 관리 종목으로 가죠. 근데 이 종목은 작년에 흑자를 했기 때문에 아직 4년이 또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당장에 뭐 무너진다던가 이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부채 비율도 지금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당장에 뭐 재무제표 상으로 막 무너질 것 같은 종목은 아니다. 지금 뭐 적자 폭을 많이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줄여나가고는 있고 이제 흑자로 섰으면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재무적인 거를 너무 과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차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 종목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태반 탯줄로 해서 제대열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고 와 봤는데 많이들 나와 있더라고요. 치면 뭐 나옵니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차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종목, 제대열 그리고 줄기세포로 굉장히 알아줬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저는 두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2017년도에 이 종목은 대선 당시 2017년 5월이었죠. 2017년 5월 이후에 이 종목은 특이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이때 우리가 알기로는 줄기세포 그리고 제대열 치료제라고 해서 굉장히 붐이 일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2011년도부터 이 종목은 약간의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011년 5월 그러니까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 6월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 종목은 그렇게 뭐 크게 뭐 시세가 나왔던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고령화 대비해서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들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2만원대네요. 2만원대인데 저는 27,000원 정도 27,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7,000원 정도까지, 지금 작년에 26,000원을 찍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27,000원까지 흐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30%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랩지노믹스라고 하는 종목 한번 봤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지금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올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진단키트 외에 기형아라든지 아니면 난임 이런 거에 이제 유전자 검사 이런 거에 주로 특화되어 있던 회사였습니다. 네. 피 한 방울로 이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난임 관련주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일단은 올해는 진단 키트 관련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쉽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이 종목도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뭐 대선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이때는 우리가 한때 바이오 붐이 일었을 때가 있죠. 그때 2015년도의 흐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16년, 그리고 2018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은 그 대선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의 흐름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걸치적으로 하려면 많이 있는데, 이게 딱히 저출산이다 했던 게 예전 대선 때는 아가만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네.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령 메디앙스가 거래 정지를 당하고 있죠. 아직 상패까지는 안 당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쌍두마차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하나가 잃어버렸고 아가만 컴퍼니는 지금 살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테마로,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테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산에 대한 포커스가 가는지 아니면 고령화에 대한 포커스가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희비가 갈려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출산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봉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1,0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보여져요. 그 정도, 한 14,000원 부근 정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4,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 정도부터 10,000원대까지 이 사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듯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한 24,000원, 2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혜를 정확히 입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보시면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야지 일단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료제가 나와도,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진단키트는 필요합니다. 진단키트를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리고 난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형아 이런 쪽, 그 출산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정책은 확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그리고 고령화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는 건 없어요. 네, 딱 부러지게 이거다, 고령화에 적합하다, 이건 100% 들어맞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렇게 지금 검색을 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들 일부분씩 관여가 돼 있는 거지, 딱 100% 저출산과 고령화에 합리적이고 딱 들어맞는 종목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면 조금은 살펴보고 공부를 해서 앞으로의 지금 2021년도의 대선, 2022년도의 대선이죠. 근데 21년도에 그 자금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섹터별로, 그 공약들별로 많습니다. 무수한 공약들이 나올 거고요. 무수한 이제 섹터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무수한 인물주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들을 미리 선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재무적인
여유까지도 있는 종목을 택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대장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대장이라고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이제 대선 경선 정도 이제 들어가면 이런 대장주들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 한나는 이 종목, 한나는 이 종목, 한나는 이 종목. 왜냐?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급등을 하면서. 그러면 거래 정지 걸리고 뭐 이러죠. 과열 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갈 거예요. 총벌이 변동성과 여유를 가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6개월 내지 한 8개월 정도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추세에서 한 조금씩 모아가는, 그리고 3월 달에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또 그런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이제 다시 연장이 될지 아니면 뭐 조건부 연장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면 연장이 안 되거나, 연장이 안 되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연장이 되리라 보여지고요. 그게 조건부 연장이든 아니면 한 3개월 정도 연장이든 연장이 되리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추매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니면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1월 달에 조금 모아가고 3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말 정도에 결정이 날 거예요. 2월 중순이나 그 정도에 이제 다시 한번 장이 좀 불확실성이 휘둘릴 때 그때 한번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종목들은 말씀드리겠지만 장기적인 투자와 재무적인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리고 대선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 이런 거를 좀 더 보시고, 그리고 항상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저는 14,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서 이제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2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절가는 이 종목은 10,000원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요. 일단은 세 종목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누가 뭐래도 아가방이 많이 알려졌고 저출산에 관련한 종목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은 재무라는 점, 그 점은 또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들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기존에 있는 이런 대선 관련된 종목들은 그 전에 대선 때의 움직임을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자기가 찾아본 종목들이 대선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인물주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물주들은 각자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공약주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대선 때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관련돼서 21년도에 한번 주목을 해봐도 될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더블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